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책 교재 보시면 소스 있죠? 그거 17페이지입니다. 소스 여시면 돼요. 여기 출제 위험 공이 적혀 있죠? 자, 조건부 서식인데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면요. 자, 어차피 1급은 다 함수가 들어가고 오늘부터 할 조건부 서식은 함수 물론 또 들어갑니다. 저는 개념은 수식으로 작성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식으로 작성했던 조건에 만족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그 행이나 혹은 열 전체의 서식을 얻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서식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럼 시험 패턴은 행 전체를 얻느냐, 열 전체를 얻느냐가 키워드거든요. 행 전체는 아래 방향이고, 열 전체는 여러분들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식으로 작성한다는 소리는 앞에 는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엑셀은 그 조건부 서식은요, 장안에서 주소를 찍으면 절대 창조가 되거든요. 고정된 주소가 됩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행정체는 밑으로 서식을 넣는 거기 때문에 다 고정을 시켜버리면 밑으로 검사를 못해요. 그래서 행 부분은 고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행 부분만 풀어줘야 돼요. F4키 두 번이고요. 그 다음에 열 전체로 들어가는 것은 오른쪽으로 서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 부분만 고정해줍니다. F4키 한 번. 뭐 단축키니까 외워놓으시면 편하죠. 요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행 전체로 넣느냐, 열 전체로 넣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인데, 수식 안에 또 함수가 또 들어가거든요. 함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보면요. 자, 책에서 취득일자 중 요일이 토요일 조건 1이고요. 이거 나니까 5월입니다. 일요일은 조건이. 그래서 책에 토요일은 조건 1이라고 적어 놓고요. 일요일은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이러면 알 수 있는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거 나니까 어저께도 언급했지만 OR 조건입니다. OR. 그래서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위크데이 함수는 이부 함수입니다. 셀 주소 콤마 옵션이고요. 날짜 데이터에서 요일 번호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일 번호, 옵션 값에 따라서 요일 번호가 달라져요. 물론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 1 또는 생략이면 일요일은 1번이고 토요일은 7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트상에서 잘 모를 때는 실기에서는 힌트가 있어요. 내가 옵션 값을 잘 모르겠다 하면 더 위크데이 하시고 주소 아무거나 찍고 콤만 찍으면 여기 옵션이라는 요 데이터가 적 나옵니다. 요 값에 대한 의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힌트를 받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필기거든요. 필기에서는 이런 거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라도 외워놓으시는 게 뭐 맞죠? 그냥 기억이 안 나면 이 방법을 꼭 쓰셔야 돼요. 잘 모를 때는. 그래서 보시면 옵션 값 1이면 일요일 1번 되고 토요일은 7번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요 내용을 보면 되고요, 나중에. 옵션 값 2가 들어간 월요일 1번, 일요일 7번입니다. 3이 들어가면 월요일이 0번, 일요일 6번이거든요. 근데 책 보면 어떤 걸 쓰란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옵션 값 1 또는 생략 이거 쓰겠습니다. 번호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면 옵션 값을 굳이 안 넣어도 되죠. 1 넣거나 생략해도 1이거든요. 똑같거든요. 일요일은 1번, 토요일은 7번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조건이란 요거고요. 조건은 요겁니다. 그러면 OR 함수를 써가지고 어저께 했던 거랑 똑같죠. 단지 이제 주소를 찍으면 조건부 서식에서는 절대 참조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최적일자 주소를 나중에 찍을 거고요. 근데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냥 찍으면 번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요일 번호를 구해서 토요일인지를 검사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요일 번호가 일요일인지 검사할 거거든요. 그 관계는 조건 1, 조건입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위크데이를 쓴 다음에 위크데이, 갈로 열고, 지더일자 주소 찍으면 얘가 절대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행 전체에 대해서라고 돼 있죠. 첫 줄 끝에.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서식을 넣을 거예요. 그럴 때는 행 부분을 고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밑으로 야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감 오면 검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F4키 두 번. 그 다음에 1로도 되고, 이렇게 생략을 해요. 관계없죠? 그러면 일요일에 만약에, 옵션 값을 생략하면 일요일이 1분 나오고, 토요일이 7분 나오거든요. 제가 7 넣는 이유가, 위크데이에서 요일 번호, 즉, 옵션 값 1 또는 생략하면 토요일은 7분이 나오거든요. 요게 나왔던 요일 번호가 7하고 같으냐? 같다면 야가 토요일이죠. 두 번째는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돼요. 옵션값 굳이 넣을 필요 없죠. 그게 1과 같다면, 요일 번호 구했던 값이 1과 같다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야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월놓고 위크데이 쓰고 취득일자 수 찍고 옵션 값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어보겠습니다. 야도 마찬가지. 그러면 위크데이 쓰고 취득일자 주소 찍고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절대 참조가 되기 때문에 행고정을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꼴 7이고요. 한개떠면 야를 복사해서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두 번째는 일요일은 1이거든요. 그래서 C를 1로 바꿔 변경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작업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범위 전체를 잡아야 돼요. 책 보면 A3부터 F18이죠. 그걸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 시켜보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이행을, 제목행 이행을 잡습니다. 즉, A3인데 A2부터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0.7. 제목행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문제 보면 뻔히 범위도 나와 있거든요. A3부터 F18.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것을 잘 잡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범위인 A3부터 F 여러분들 28까지 잡고. 자,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메뉴를 아셔야 되거든요. 저 위에 보면 홈 탭에 가서 그다음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메뉴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새 규칙이라는 메뉴로 가는 이유가요. 문제 보면 수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새 규칙 가야지 맞습니다. 한번 눌려볼까요? 그리고 요 규칙 유형 중에서 수식을 쓰는 거 마지막 규칙이죠. 선택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수식을 작성할 거예요. 그다음 앞에는 넌이 들어가요. 이거 나니까 OR이죠. OR 넣고 여러분들 조건이를 넣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위크데이를 쓰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주소만 떡 찍어주면 얘가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인지 검사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요일 번호를 위크데이를 쓰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크데이 함수를 입력하시는 위크데이로 다 치시고요. 갈로 열고 취득일자에서 날짜 데이터 아닙니까? 요거 날짜 데이터 청 필드명 찍으면 안 돼요. F3을 찍고요. 야를 찍고, 그 다음 F4키 두 번 눌립니다. 왜? 절대 참조 좀 돼 있죠? F4키 두 번 눌리면 행 앞에 있는 달러는 없어지거든요. F4키 누를 때마다 주소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사용해서 두 번 눌리면 절대에서는 행만 보정해야 됩니다. 두 번 눌리면. 그럼 달러 F3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갈로다 옵션 값 1 넣어줘도 되고요. 뭐 생략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토요일은 여러분들 7이 나온다면 요 나온 요일 번호 값이 7과 같다면 이 날짜는 토요일이 맞거든요. 그다음 콤마 찍고 자 위크데이를 복사합니다. 7까지
복사하셔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콤마 뒤에. 그리고 1로 바꾸면 되죠. 갈로당. 저라면 식은 요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생략해도 되고 넣어도 되고 뭐 넣고 싶으면 넣고요. 뭐 넣을 필요고 안 넣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이것 또는 이거. 근데 요 주소 찍고 난 뒤에 행고정 해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식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식을 넣어서 해당 조건을 만족한 행위에 대해서는 색깔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바로 밑에 서식 버튼이 있어요.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붉은 기울임꼴이라는 서식을 넣고 색깔은 빨간색 내렸죠. 빨간색 표준색에서 빨강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그 말이고요. 확인. 그럼 색깔 들어간 거 보면 사실 옆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여기 색깔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그 행위 여러분들 5행, 6행, 7행, 8행 그다음에 14, 15가 들어가면 되죠. 29, 26 플러스. 결과적으로 5, 6, 7, 8로 들어가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식으로는 이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오늘 했던 함수는 오늘로서 마스터하셔야 돼요. 어저께는 어저께 했던 걸 다 마스터하시는 거예요. 내용도 별로 안 했어요. 보고 필터한 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 요거 닫기 하고요. 완전 정복 01입니다. 자, 문제 보면 여러분들 참조로 제가 항상 저의 교수법은 뭐냐면요. 답안 보는 학생은 떨어졌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보는 걸 포기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답안은 시간 많을 때 집에서 보는 게 답안이고 누가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났으면 해당 담당 선생님이 문제를 파악해 줄 때 펜을 딱 들고 빨간 펜을 들고 문제 포인트를 잡는 게 학원 오는 이유입니다. 답안 보러 오는 이유가 학원 오는 이유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강조해도 또 답안을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집에서 공부하지 학원을 왜 옵니까? 돈 아깝게. 포인트 잡아주는 거죠. 자, 문제를 보셔야 돼요. 제가 답을 읽을까요? 수업하는데 그런 강사는 없습니다. 자기 교수법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요.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입니다. 그것을 딱 끊고 문제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 슬래시 1. 합격하고 책 다 버리세요. 아낄 필요 없습니다. 이 책도 그렇게 좋은 책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아낍니까? 이면서 동그라미. 엔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는 잘 모르실 때는 포인트 잘 잡고 체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알면 잃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근무 기간이 5년 초과가 조건입니다. 그 이면서라는 관계는 엔드 관계죠. 그러니까 엔드 함수가 나온 거지. 아, 그래서 엔드 함수 쓰라는 갑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서가 계획팀은 우리가 주소를 찍으면 그만이죠. 어떤 함수를 쓰는 게 없지 않습니까? 찍고 이제 찍을 때 보정의 여부, 해제 여부는 뭘로 결정되냐면 끝에 보면 행 전체에 대하여 밑으로 서식 넣어라 그 말이죠. 행은 아래 방향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엑셀은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계산용 프로그램인데 외우는 건 따로 있죠. 뭐 절대 참조 그런 건 단축키. 그거는 당연히 안기고요. 이걸 보시면 내가 보정을 해제한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삼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트상에서는 너를 넣고 찍으면 이런 주소를 상대 참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저 상대 참조가 뭡니까? 라고 어저께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했던 건 어저께로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대 참조가 되는데 일반 시트에서는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 찍으면 이렇게 고정된 주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되냐면 삼행이 사용자가 행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만약에 넣고 뒤에 기획집을 찾다 칩시다. 그러면 요거만 검사할 겁니다. 그러면 야가 네 뭐해? 요거만 검사하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 놓으니까 엑셀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사용자 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갈래 해도 우리 사용자가 막아놨네. 못 내려가는 것이 막아놨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만 검사하고 나와봅니다. 이거의 결과값으로 색깔이 다 안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행부분은 풀어주는 이유가요. 열은 고정이 맞죠. 야, 움직이면 안 돼.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비열에서만, 부서에서만 검사할 거니까. 열은 고정이 맞지만, 행은 풀어줘야지만 야가 밑으로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왜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문을 너 밖에 문을 잠그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면 풀어줘야 나가지. 그죠? 풀어줘야지 검사한다 해서 밑으로. 그래서 행고정이 생깁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서식을 얻는 부분은 열방향으로 풀어줘야 되죠. 왜? 야, 옆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열방 오른쪽으로 색깔 넣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행전차입니까? 그래서 F4키 두 번. 자, 그래서 행보정 해제 왜 두 번이냐면 어저께 그 상대 참조에서 절대 참조를 바뀌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F4키 눌리면 절대, 눌리면 혼합 상대. 절대 참조에서 F4키를 한 번, 두 번 눌리면 행이 고정되죠. 그죠? 그래서 F4키 두 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기출을 많이 푼 데서 그 수험생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답만 외우는 거지. 원리를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부서가 기획팀 조건 1이고요. 근무 기간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근무 기간 찍을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무 기간은 문제 봤더만은 밑에 근무 기간 있고 올해 연도에서 입사 년도를 빼냈어요. 요때 쓰는 게 이제 여러분들 연도를 구한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함수 쓸 건데요. 요 연도만 구한 함수예요. 날짜 데이터에서. 자, 그것 때문에 이열이 나왔고, 투데이는 왜 나왔느냐?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함수 정리 좀 해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우선 투데이 함수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를 권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수가 없어요. 열고 닫고 하면 되고. 이열은 셀 주소가 공식인데,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합니다. 연도.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열 함수는 그렇고 투대는 인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죠. 갈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만 열고 닫고 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조건이란 요거고요. 조건이는 요거죠. 그럼 근무 기간을 구할 때는 올해 연도는 투데이스 가지고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입사 연도는 입사일에서 연도만 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주소, 근무기간 주소하고 입사일 주소 찍을 때는 절대 참조가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족보식 열 때. 그럴 때는 행방향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요 주소 찍고 난 뒤에 F4키를 두 번 눌린다는 거. 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는 계산식에서 계산된 결과에서 이 값이 5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요하는 주소 찍고 F4키 두 번 초과 넣고 5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AND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부서, 그죠? 그 다음에 이꼴, 야는 F4키 두 번입니다. 기획팀, 콤마, 조건 1이죠. 조건 2는 2열, 두 대 있어가지고
갈로 열고 닫고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 빼기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 그러면 빼면 근무 연수 알겠습니까? 근무했던 연수. 거기 5를 초과하느냐. 여기 조건입니다. 그때 이제 요 주소 찍을 때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F4키를 두 번 눌린다. 이것 때문에 잘 틀리거든요. 그럼 식을 넣기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는 그 책 보시면 A3부터 F27 아닙니까? 그거부터 범위를 잡아야 돼요. A3부터 F17 잡고 범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범위가 틀려버리면 0점 돼버리거든요. 제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호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규칙, 수식을 사용한 항상 마지막. 자,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식을 넣어볼까요? 엔더고요. 발로 열고. 자, 부서 주소 찍고 F4키 두번. 거기 기획팀이냐, 뭘 기획팀 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무 기간은 여러분들 이어를 쓰고요. 연도만 추출하게 이어를 쓰고 발로 열고. 투데이를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 발로 닫고. 요걸 쓰는 이유는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하기 위해서. 올해 연도를 구하는 결론은 빼기 2열도 쓸 거예요. 써볼까요? 빼기 2열 YEAR 갈로 열고 요번에는 입사일 주소를 찍으셔야 돼요. 얘를 여기서 연도만 추출할 겁니다. 야, F4키 도방 갈로 닫고 요뺀 값이 5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하겠다. 초가 5 갈로 닫고 수식은 요겁니다.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죠. 맞는지. 야가 조건이고 야가 조건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자, 보시면 제가 주말반 항상 항상 기대에 져버리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죠. 자, 서식 버튼 눌립니다. 요번만은 변화가 있을 줄 알고 제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책을 보아봐야 돼, 책을. 책을 보면 서식이 어디 있냐면 제일 끝에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자, 그 다음에 색깔은 파란 색깔이죠. 지금 저 색깔 모르겠는데요. 안 물어보면 제가 모르잖아. 그럼 얘가 조용하니까 안다고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색에서 싹 찾으셔야 돼요. 파랑은 A이고 모르겠다. 야가 파랑이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파랑이네. 이런 분들은 이제 합격할 리가 없지. 왜냐하면 이게 파랑 아니거든요. 올리면 파랑 강조 오거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어디 산다? 여러분들 여기 표준색에서 마우스 올려봐야 되죠. 내가 색깔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처음인데 파랑이 나왔을 때야가 파랑이. 근데 몇 번 해보시면 이제 도사가 되는 거죠. 왜?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해본 사람이 합격이에요. 뭐든지. 자, 파랑 선택하고 확인, 확인. 그러면 이 결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출판했던 이 책의 연도가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라면 여기에서 구했던 연도가 달라지거든요. 2024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래 그것 때문에 적혀 있어요. 그 책 보면 21페이지의 팁. 조건부 서식에서 투데이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책의 수식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결과가 달라진 것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우리하고 비교해 봅시다. 책 확인할 때 나중에. 우리는 6행, 7행, 요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 년도를 기준으로 11, 12가 들어가야 되는데 11이 안 들어가 있죠, 책에. 그 체크해 보세요. 11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혹시 집에서 이 책을 보고 한다면 그건 알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려오면 또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20행이
20행은 지금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24행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4행 동글뱅이. 그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올해 연도 기준에서. 그 다음에 26행 맞고요. 그러면 색깔이 안 들어간 행은 책에서 11행하고 여러분들 11행이 들어가 있는 소리죠. 책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행도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책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거는 연도 때문에 연도. 요 출판했던 연도로 식을 넣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족구부 서식할 때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딱딱 맞아 떨어지게 다, 이게 딱 색깔이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때도 있겠죠. 그때 수정하는 방법, 편집도 편집. 자, 여러분들 조건부 평안에 두고요. 내가 조건부 서식 규칙을 조금 편집하고 싶다. 그럴 때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관리로 가는 거예요. 되돌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을 했더만 이것만 계속 물리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죠. 조건부 서식 가서 수정하는 방법. 규칙 관리. 규칙 관리가 있어요. 규칙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넣었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만약에 내가 잡다 보면 이해, 제목행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저 그럴 때 범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요소 바꾼 적용 대상.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실패했는데 책에 그런 게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잖아요. 실패하면 어쩌려고. 내가 뭐, 자기가 다 맞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장 가면 변수가 발생하거든요. 요소 범위는 요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클릭해볼까요? 클릭했던 보세요. 이 지금 요 범위가 잘 잡혀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여기에 잡힐 수도 있죠. 그럼 다시 잡아야 돼요. 여기서만 바꾸. 근데 수식하고 서식을 잘못했다. 그럼 규칙 편집 눌려가지고 수식 잘못했으면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서식 잘못했으면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이거 바꾸면 되겠지. 잘 바뀌었다면 확인. 그 다음에 확인. 최종 확인. 나는 이것저것 다시 하고 싶어요.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규칙을 모두 지우는 방법.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지우기가 하면 됩니다.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클릭하면 되죠. 자, 눌러보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다 되지. 그리고 시험에서 유의할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두 문제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 과정에 때 있죠. 기출 13개 다 풀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 오기 전까지는. 노는 게 아니고. 제 말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검사할 수도 없고,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치면 저는 걸렸습니다. 시험 칠 분 여러분들이 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더 공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넣어놨어요. 조건부 서식 실패했을 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제한 방법 적어놨고요. 규칙을 삭제할 때 아까 다 지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규칙을 서식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들어갔다. 왜 안 들어갔지 하면서 다시 범위를 잡고 편집을 하거나 지우고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방법이에요. 조건부 서식 가서 또 새 규칙 물리는 거죠. 이상하네. 왜 안 들어가지?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안 넣어요. 임의로.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식을 안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제서야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0점. 왜 0점이냐? 책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살펴 보시면요.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채점기는 이것을 보는, 먼저 수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채점기는 알고리즘 다 짜져 있거든요. 답안 코드가.
그러면 뭐부터 야가 검사하냐면, 채점기는요, 요 개수부터 살려요. 한 개가 아니다. 채점도 안 합니다. 0점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는 두 개 있죠? 0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우느냐? 이건 맞는데, 야가 잘못됐다. 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다 지워도 되지만은, 그럼 다시 써야 되잖아요. 맞는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규칙을 모르고 두 개 만들었을 경우, 한 개는 만약에 잘못된 규칙이다. 그것만 지우고 싶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표 안에 도 똑같습니다. 규칙 관리 가서 규칙 두 개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규칙, 잘못된 규칙 선택하고 바로 위에 규칙 삭제를 끝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하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잘못된 선택하고 위에 바로 뭐가 있어요? 올리면 지어진다. 확인. 이런 것입니다. 저는요, 다 지우고 싶어요, 그냥. 그럴 때는 이거죠. 다 지우고 싶을 때는 규칙을 모두 지우고 싶다. 그러면 아무 데나 두고 규칙 지우기 가서 시트 전체에서 규칙,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역 기능은 필수로 다 알고 하셔야 돼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렇게 가야지만 시험 준비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출제용 3인데요. 요거 닫고. 자, 뭘 거냐면 여러분들, 일단 1장 출제용 03 폴드에 가서 출제용 03 빼기 1 문제 23페이지거든요. 그거 예시면 돼요. 열면 여러분들 이제 쓸데없는 게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적어놨어요. 이 책에 업데이트 버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이것을 울가먹겠다. 그 말인지 책이 안 바꿔요, 지금. 자, 일단은 보시면요. 출제용 1이 뭐냐면 시트 보호,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고요. 출제용 2는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 관련 설정 문제거든요. 근데 8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한 10문제 나온다면 만약 8문제가 해야 하는 거야. 2문제가 해야 하고. 그럼 일단 시트 뭐부터 알고는 가야 되거든요. 왜? 나오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시트 뭐부터 실습을 할 건데요. 시트 뭐가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이유가 그 이거고요. 그럼 뭐 때문에 많이 쓰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건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시트 보호 기능이 수행됩니다. 모든 시트에 시트 보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보호냐면 데이터를 보호한다는 소리는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하게 락을 거는 거죠. 수식도 못 보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금액이라면 금액을 0을 하게 더 넣으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담당자가 골치 아픕니다. 왜? 빵꾸 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어디에서 빵꾸 났는지 몰라요. 그럼 데이터를 누가 살짝 살짝 바꾸면 중요 문서인데 이제 나중에 결과가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만 담당자만 설정을 시키고 막아버리죠. 혹시나 보안 때문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선택도 할 수 있고 뭐 안에 내용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트 보호는 이제 처음 뭘 시키냐면 특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시트 안에. 그 범위에 대해서 일단은 잡아야 되고요. 그 범위가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전체를 다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특정 범위만 잡아서 이 부분만 특정 기능을 넣을 거예요. 그 기능이 시트 보호인데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 시키는 게 셀 잠금과 플러스 수식 숨기기를 무조건 출제하는 건 아닌데 거의 출제한다 봐야 됩니다. 같이. 그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냥 수식을 숨길 때 쓰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참조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아무 작업도 안 해도 모든 셀은요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돼 있어요. 음. 그러면 잠금이 설정된 셀은 시트 보호를 해버리면 다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면 진짜입니까? 확인해 보면 되죠.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범위를 잡는 방법은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사이에 네모 단추가 있어요. 회색 단추 이거 눌려볼까요? 전체 블록이 잡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키를 많이 쓸 건데 컨트롤 눌리고 1번을 누릴 거예요. 1번. 컨트롤 1번은 모든 서식의 단축키거든요. 그럼 1번 누릴 때 위에 1번 누리면 됩니다. 위에 1번. 컨트롤 1번. 셀이기 때문에 셀 서식창이 뜨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 탭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뭐가 체크되어 있나요? 잠금이 돼 있잖아요. 아, 잠금되어 있으면 슈터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적혀 있거든요. 숨기면 수신기 때 쓰는 거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적용이 되려면 그 말입니다. 시트 보호를 해야지만 된다. 이 기능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트 보호는 검토 탭에 가서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 단추를 눌린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 경로가 세라. 그 말이거든요.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어요. 취소하고요. 아무 데나 클릭. 자,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책 보시면 G3부터 G28.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이 취득요율 데이터거든요. G3부터 어디까지? G 여러분들 28까지 잡고. 범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딴 셀도 잠금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셀은 한 개 더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셀 잠금도 하고 수식도 숨겨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수식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누군가 못 보게끔 싹 숨길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모 탭에 가서 잠금은 체크되어 있으니까 숨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숨기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거든요. 체크. 그리고 확인 눌려볼까요? 그럼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트 보호 안 했기 때문에 하니까 보입니다. 이제 시트 보호 기능 들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뒤에 보니까 장기인 셀의 내용과 워커 시트를 보호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경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검토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호 그룹에 시트 보호가 있죠.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로 간혹 가다가 뭘 헷갈려 하냐면요. 이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참 똑똑한 분이죠.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물어봤더만 아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아 그분은 역시 공부할 마인드가 되는 거죠. 뭔가가 유독 자세히 본다는 소리죠. 그 장기인 셀다음에 선택이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긴 셀의 내용이죠. 선택하는 거하고 내용하고는 틀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잠 취소하고요. 선택은 뭐냐면, 이기 선택이거든요. 이기. 이 선택, 셀을 선택하는 거. 이거는 허용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은 고치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기긴 잠겼는데 모든 셀이 수정은 못하게끔 편집, 입력 이런 것은 근데 선택은 되게끔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럼 아까 이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가서 시트본 올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허용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이 두 개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잠긴 셀 선택, 둘 다 선택은 허용을 하는 게 기본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하는 체크돼 있거든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는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잠긴 게, 그죠? 보호가 되는 거지, 내용이. 근데 이걸 해제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해란 소리야, 첫 줄을. 대수니까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봐야 되죠. 허용할 내용이 또 제시하고 시험에서. 두 번째, 장기인셀의 선택과 이 말입니다. 좀 체크되어 있지만, 장기인셀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 선택은 요겁니다. 이 안은 허용하고, 할 거 없어요.
돼 있어요, 항상. 그런데 나머지는 없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라는 소리죠. 암호는 시험에서 넣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넣어야 되죠. 지금 시험에서 안 넣거든요. 확인만 늘려보겠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안 나오네. 수시가 안 보이네. 그죠? 이건 아무 세례가 나오는 게, 뭐, 오드스는 장기 썼으니까. 뭐, 요 안에 하도 되고요. 여기에 가서 지하 보세요. 딜리트. 막아놨잖아. 이게 떠야 돼. 시트 보호를 해제하세요. 지금 아무를 만나놨지만, 이게 뜨면 잘 된 거죠. 그죠? 요렇게 하게 누르면 됩니다. 요렇게 한 개 하고, 3번은 좀 이따가 제가 필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기는 안 나옵니다. 네 번째 하수활표가 같이 나와요. 시트 보호 플러스 여러분들 페이지 나누기 보기 상태에서 인쇄 영역 설정하고 1페이지로만 인쇄될 수 있도록 그 설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트 보호 빼기 1시트에서 이 화면은 기본 보기 화면이고요. 요 밑에 아이콘이 있어요. 탭 메뉴도 있지만 이 빠르거든요. 제일 끝에 아이콘이 이게 바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이콘. 이거 늘리면 뭐가 이 화면이 좀 달라질까요? 늘려볼까요? 이렇게 인쇄될 부분만 보이고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은 회색이 되거든요. 그게 너무 작잖아요, 화면이. 그래서 컨트롤 키 늘리고 휠 돌리는 마우스 휠 있죠. 위로 돌려보세요. 확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실선이 사실 인쇄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점선 보입니까? 점선은 페이지가 나눠진 상 자동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인쇄하면 몇 페이지 있어야 되냐면 2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기 전에. 파일 가서 여러분들 인쇄를 눌러봅니다. 인쇄. 그러면 여기 밑에 1 슬래시 1로 되어 있죠? 2페이지 있습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2페이지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것도 뭐 인쇄를 모른다. 뭐 50페이지 분 인쇄해야 되는데 밥 먹고 오면 100페이지 되어 있죠. 그럼 얼른 빨리 숨겨야 되죠. 어, 들키면 여러분들 실컷 먹습니다. 심할 썼어야 돼요. 왜 종일 인식으로 낭비했느냐 그래서 그지만 좀 약간 그렇잖아요. 눈치 보이잖아. 빨리 숨기십시오. 자, 그래서 요것을 한 페이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인쇄 영역이 좀 틀립니다. 책 보시면 A2부터 G18입니까? 지금 실선이 어디에 있냐면 일행도 인쇄가 되는 영역으로 잡혀 있거든요. 요 비행도. 이 실선. 실선에 갖다 대면 하살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위아래 하살표 이렇게. 얘를 땡기면 야 움직여요. 실선이 밑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밑으로 여기에 이행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실선 여기 있던 게 내려오죠. 여기 딱 여기 이제 A2부터 된 거고요. 그 실선 A2부터 어디까지 감싸져 있냐면 G28 인쇄할 영역은 됐고 1페이지로 인쇄할 때는 요 점선인 요 자동으로 나눠진 페이지선이거든요. 야를 실선 쪽으로 버리면 1페이지가 됩니다. 자, 한번 여기에 점선에 갖다 대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걸 걸어서 갖다 버리십시오, 바깥으로. 1페이지. 약간 축소가 됩니다. 한번 볼까, 1페이지 됐는지. 파일 가서 인쇄 눌려볼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전체 페이지 수 1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슬래시 뒤에 1로 돼 있죠? 잘 됩니다. 1페이지고.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ESC는 이전 화면으로 빠져나갈 때 쓰는 키 성질도 있어요. ESC 키 눌려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제출할 때도 이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해놓고 여러분들 간혹 여러분들 기본 보기로 이렇게 바꿔서 제출한 분들 계시는데요. 이러면 감점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책에 적혀 있어요. 시트 보 빼기 시트를 책 보시면요.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했죠. 그죠?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잖아. 이 화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이렇게 해놓고 답안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건들지 말고.
그거 한 가지. 요까지가 시트 5 관련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럼 왜 3번은 왜 빠지느냐? 사실은 통합 문서 구조 보호인데요. 야가. 참조로 잠시 위에 여기 보시면 보호 그룹에 통합 문서 보호가 있죠? 이거 잠시 눌려볼까요? 야, 많은 기능이 있냐면 눌려보면 구조 및 창보라는 여러분들 대화 상자 뜨는데요. 보호할 예상이 구조밖에 체크 안 돼 있어요. 창은 지금 우리가 체크하고 싶어도 체크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3 버전부터는 요 위에 있는 최소와 최대와 닫기라는 창 조절 단추가 프로그램을 하기로 병합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2010 사용자, 2010 쓸 때는 한 엑셀, 요 시트 요 위에도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최소와 최대와 닫기 단추가 있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시트만 쏙 내릴 수 있었고, 야를 이전하면 야를 창을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야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때문에 잠시 언급하면요. 내려와서, 어, 경험 봉합 문서 구조본은요. 봉합 문서 구조본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전 버전, 2010 버전까지는 여러분 구조와 창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2013 버전 이후부터는 비활성화되고요. 구조는 뭐하는 거냐면 즉 활성화되어 있지만 시트 관련 메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창이 활성화됐을 때는 창 크기 이동, 창 조절 단추를 못 쓰게끔 막아버립니다. 이걸 잠시 하기 전에 요 시트 보호 빼기 1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지금 시트 완료 메뉴가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탭색, 숨기기 이게 다 시트 관련 메뉴거든요. 이 기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통합문서 구조 보호를 해버리면 이 아가 비활성화되어 버립니다. 못 쓰게끔 막아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진짜 되는지. 그럼 여러분, 우리 통합문서 보호라고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거 누르면 구조만 돼 있으니까 아무런 안 넣습니다, 지금은. 구조는 체크돼 있고, 구조만 체크돼 있으면 됩니다. 확인. 뭐가 달라진 겁니까? 참조로 여러분들 통합문서 보호를 하면 모든 시트에 다 적용됩니다. 그냥 한 개밖에 없지만. 요거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아까 좀 틀립니다. 지금 허옇게 돼 있죠? 못 쓰게끔 막아놨죠? 못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하는 이유는요. 또 이유가 딴 사람들이 함부로 이 시트를 치운다든지, 그죠?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문서 구조보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시트 관련 메뉴 못 쓰게끔 하는 것은 구조고 창은 지금 안 되지만은 창 크기 이동, 창 조절 단추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다 정도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 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여기 바로 여러분 아까 했던 거고요.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80% 차지하는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유형인데요. 얘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요거 연습하기 위해서 이 파일은 잠시 닫아버려요.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닫게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27페이지. 출제 유형 03 빼기 2 문제됩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페이지 레이아웃 관련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창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잠시 따라 하시면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그룹에 하수할표가 있을 겁니다. 요거 누르면 창이 떠요. 대화 상자가 뜨거든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탭부터 해서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우선 한번 체크해 보면 페이지 탭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용지 방향, 세로, 가로고요. 그다음에 배율 나옵니다. 학대 축소 배율. 야는 최소 10%부터
최대 400%까지 넣을 수 있어요. 야는 인쇄할 때 이게 적용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자동 맞춤이거든요. 자동 맞춤은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인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 맞춤에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계속. 그럼 여러분들 요것만 옵션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용지 크기, 인쇄 품질, 시작비 번호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용지 방향과 배열을 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백 탭에 가볼까요? 여백 탭에 가시면 여기에 요거 뭐 수치 입력하는 건 안 나오고요. 여기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죠. 야가 뭐냐면 이 지금 인쇄될 종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야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 위치를 이동을 시키려고. 만약 가로 체크해 볼까요? 그럼 가로 체크하면 요 종이를 잘 보세요. 움직입니다. 보세요. 가로. 움직이죠? 가로에 딱 가운데 온 거죠. 세로도 체크해 볼까요? 세로도 세로 방향이 딱 가운데 왔죠? 두 개 다 체크하면 실질적으로 정 가운데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A4 한 장 출력할 때 이렇게 놓으면 보기가 좋죠. 여기 시험이. 지금은 체크하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머릿결, 바닥결에 나오는 부분은 일단은 머릿결은 위에 늘 들어가는 부분이고 바닥결은 밑에 늘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콘은 똑같은데요. 머릿결 편집 눌러볼까요? 이 아이콘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할 때도 마찬가지, 필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럼 아이콘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콘은 다행히도 책에 설명이 좀 돼 있어요. 어떤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31페이지 보시면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우선 가는 텍스트 서식입니다. 양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넣었을 때 그에 대한 블록을 잡고 이 글꼴 관련 속성을 설정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그에 관련된 글꼴도 바꿀 수 있고 스타일도 있고 크기도 있고 그죠? 밑줄도 있고 색깔도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텍스트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샵 한 개하고 여러 개짜리. 그럼 샵 한 개짜리는 페이지 번호, yani 현재 페이지 번호 넣을 때. 세 번째는 전체 페이지 수 삽입 아이콘인데요. 전체 페이지 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역이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오른쪽 구역에 현재 페이지가 1이고 전체 페이지가 3페이지라면 1 슬래시 3 형식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머리글 오른쪽 구역에 넣으시오. 그렇게 했을 때는 오른쪽 구역에 커서 넣어볼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리고 샵 한 개짜리 두 번째 아이콘 눌러봅니다. 그럼 엔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코드. 슬래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전체 페이지 삽입을 눌러줍니다. 엔드 전체 페이지 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진짜 나오겠느냐 확인 눌러볼까요? 여기에 1 슬래시로 돼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면 잘 된 거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시면요. 일단은 위에 들어갔죠? 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머리걸 표시 눌리셔가지고 원래 거 오른쪽 구역에 지우시고. 그 다음에 책 보시면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계속 그 아이콘 보셔야 돼요. 아이콘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날짜 삽입 7은 날짜 들어가는 거예요. 날짜. 8번은 말 그대로 시간. 그리고 시계 모양.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올려보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팔 경로 삽입.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통합 문선을 때 쓰는 거고. 팔 이름. 여덟 번째는 시트 이름.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림. 열 번째는 그림을 편집할 때 쓰고. 구역을 시험에서는 어디 넣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바닥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트 탭으로 가볼까요? 시스템 인쇄 형용은 늘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없지만
여기에 잡혔던 범위는 인쇄물이면 요 영역 지정했던 부분만 인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리고 인쇄 제목이 뭐냐면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페이지는 이 제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2페이지, 이게 한 3페이지 분량이라 할 때 2페이지는 약 안 나오거든요. 데이터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여기를 몇 페이지마다 요 제목을 인쇄하고 싶어요. 그때는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이행을 몇 페이지마다 요 인쇄하고 싶다면 반복할 행 안에 두고 이 일하는 행번호를 늘려주면요. 야, 여기 찍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행이 모든 페이지에 출력이 됩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자, 그리고 반대로 열에 어떤 글자 타이틀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A 열에만 이런 제목이 들어가 있다면 반대로 반복할 열이거든요. 제가 여기 클릭해서 A를 늘려볼까요? 들어가네. 그래서 반복할 열 할 때는 알파벳을 클릭하면 되고 반복할 행은 해당 행 숫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눈금성과 행렬머리글도 시험에 이제 실기에서 필기성이 다 나오고 눈금선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회색 선 있죠. 야, 눈금선. 이 녀석도 체크하면 있어야 돼.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다음에 행렬머리글이 뭐냐면요. 요 행머리글과 숫자와 열머리글, 알파벳 있죠? 야도 출력, 이건 잠시 한번 보여줄까요? 체크해가지고. 인쇄 미리 오게 하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행열머리글이 나오죠. 여기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트는 일단 요것은 늘 시험에 출제가 주로 많이 된다 보는데요. 눈금성과 행렬머리글도 주로 시험에 나오는 지금은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27페이지.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나왔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은 어디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스타트 할 때 먼저 야 띄워놓으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대각선 화살표를 클릭. 그리고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여백 탭에 가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할 건데 정 가운데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다 체크하죠. 두 개 다 체크하면 정 가운데로 오겠죠. 이렇게 두 개 다 체크. 그럼 정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죠? 그럼 잘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역. 하단이가 밑이죠. 바닥걸이겠죠. 그럼 뒤에도 바닥걸을 설정하셔도 되잖아요. 머리걸 바닥걸 탭을 클릭, 바닥걸 편집을 클릭해서 구역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있는데 책에서 오른쪽 구역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커서를 먼저 두고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 다음에 페이지라는 글자 넣어라. 그 말이죠.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는 아이콘은 여러분들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띄우고 페이지라고 치면 그러면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요 밑에 1 띄우고 페이지 나옵니까? 그럼 저기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용지 방향 한번 바꿔볼게요. 페이지 탭에 가서 여기 용지 방향이에요. 그러면 가로로 바꾸시면 그냥 뭐 설명 다 될 것 같고 뒤에 보니까 용지 넓이, 용지 높이가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자동 맞춤이죠. 야채 옵션을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여러분들 야가 정 가운데로 출력은 됐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아이콘 보시면 여기 여백 표시 아이콘이거든요. 야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백 선이 나옵니다. 왜 표시했냐면 잘 보면 아까 정 가운데로 했거든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공간하고 요 밑에 있는 공간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야 왜 이렇게 틀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 부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쇄 영역을 많이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 범위를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일행이 무조건 인쇄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엑셀은. 여기 좀 비어 있어서 이 공간만큼 인쇄 미리 보기를 했더만은 아까 눌려가려 했더만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요 공간이 여러분 이 공간이 밑에 이 공간보다는 넓더라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감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의문을 드는 분이 있거든요. 왜 다릅니까? 그 이유를 설명. 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 요거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요번에는 완전 정복 01을 여시면 됩니다. 자, 어찌 보면 또 복습인데요. 시트 뭐 빼기 시트가 되겠죠? 자, A부터 F27 잡아주시고요. 시트 뭐 할 겁니다. 컨트롤 1번. 셀 서식창에 들까요? 보탭에 가서 여러분들 요번에는 우리 숨김, 주식 숨긴 사람 말 없거든요. 그 숨김을 체크하면 안 되고요. 잔금이 체크됐는지만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보통 출제하는 분들이 일부러 해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소스가 봐야 돼. 가서 봐야 돼. 돼 있겠지 하면 안 되고. 뭐 확인차 맞네요. 확인.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번 차트입니다. 차트. 개체도 여러분들 선택하고. 개체도 보완하기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나왔어. 지금은 점점 잘 안 나오지만. 자, 일단 차트 개체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또 편집이 안 되도록 야도 할 겁니다. 차트 개체 선택하시고, 요때 컨트롤 1번 눌려보세요.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흰 부분이 차트 영역이거든요. 요 창에 떼야 돼요. 차트 영역 서식. 그리고 제일 끝에 여러분들 크기 및 속성이라는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속성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 있는 거 맞습니까? 눌려볼까요? 여기 있네. 잠깐. 그죠? 어, 있죠? 잠금이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됐으면 딱.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입니다. 아시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거 했다면 우리가 검토 탭에 가서 시트보 눌려가지고 두 개는 원래 체크돼 있고요. 요 문제는 워커 시트보에서 정렬도 소용하겠다. 시트보 돼 있더라도 정렬 기능은 쓰게끔 풀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는 없거든요. 확인 누르면 돼. 그리고 여러분 차트 개체 선택해 보세요. 선택됩니까?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여러분 실무에서 어떤 사원이 들어가서 시켜봤더만은 한계가 오는 거죠.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다 떼가지고 엑셀을 잘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달 뒤면 다 모를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잘하는 것이 그럼 왜 따는 겁니까? 빨리 따놔야지. 우리가 정상인데 따고 나서 보고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계속 나중에 또 회사 들어가시면 또 계속 해야 될 사항이 생길 때 그때는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 34페이지 보겠습니다. 닫고. 자,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 완전 정보 공유. 요거는 이제 페이지 인쇄 관련 페이지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띄워놓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대각선 화살표 클릭. 책 보시면요.
정 가운데 또 나오면 돼요. 여백 가서 두 개 다 가로세로 체크하는 거죠. 아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몇 페이지 상단이니까 몰라도 일단 머리 끄봐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머리 끄리겠죠? 끝에 보니까 머리 거를 설정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클릭. 그리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서 왼쪽 구역에 날짜를 넣었죠? 날짜만 넣으면 안 되고, 파란색 글씨로 넣을 거고, 글자도 들어가 있어요. 표시를 잘 봐야 됩니다. 날짜가 2021년 10월 19일이면 인쇄 날짜 띄우고 콜론 띄우고는 우리가 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입력합니다. 인쇄 날짜 쳐야 돼요. 띄우고 콜론 띄우고 그 다음에 날짜를 타이핑하는 건 아니고 날짜를 넣는 아이콘 7이죠. 7. 야를 클릭하는 거죠. 엔드 날짜가 들어가죠. 그리고 야는 검정색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책 보면 표준색 가서 파란 글씨로 그러면 블럭을 잡고 택 속성 갈 건데 서식 요거 첫 번째 가짜 있죠. 얘는 블럭 잡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아까 해봤죠. 자, 그 다음에 확인. 해도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에 인쇄 날짜 찍힙니까? 오늘 날짜? 그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는 인쇄 영역이 나오면 시트 탭입니다. 그 다음 인쇄영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A2부터 F20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F20까지만. 자, 그러면 A2부터 F10이 찍혔죠? 그죠? 이러면 범위 잘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눈금성과 행렬머리글도 인쇄하고 싶다. 그 말이죠. 밑에 인쇄 보면 눈금선 체크, 행렬머리글 체크. 두 개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 여기 보시면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행렬머리가 인쇄됐고, 그 다음에 위에 인쇄 날짜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있냐면, 눈금선 했겠는데, 눈금선이 사실 안 보이는 이유가 범위가 그 안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죠. 눈금선을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한 끝인데요. 일부러 한번 보여드리면, 일부러 요 범위를 좀 넉넉히 한번 잡아볼게요. 요 약간 제가 세 칸을 더 잡아볼게요. 빈 셀까지, 세 칸. 여기 눈금세 나오게끔 저 인쇄 미러보기 할까요? 이제는 보시면 보세요. 눈금선이 요 밑에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왜 안 나왔냐면 우리 눈금선을 표시할 영역이 아니었잖아. 데이터 있는 거 잡으세요.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온다는 소리. 이게 눈금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1번에 어떻게 작업하는지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교재를 또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416페이지에 최신 기출 유형 6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합격하고요. 마음은 다 풀어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33시간이 나서 어쩔 수 없네요. 열기. 여러분들 416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찾아오고 상열 이동할 때는 요 위에 하살표 눌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 번 더 눌릴까요? 잠시 요 밑에 있네요. 그죠? 최신 유형 기출이라는 폴더로 가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문제 여러분들 6회 최신 유형 기출 6회 문제란 엑셀 실습 파일이 있거든요. 얘를 열시면 돼요. 암호는 책에 보시면 적혀 있죠. 그래서 49, 26 요거 고치는 거거든요. and o 이렇게 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작업 1부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기출 유형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패턴을 한번 보자 이거죠. 패턴 한 가지를 한번 볼게요.
그것은 이제 최신 우리 교재에서 최신 기출 유형 6회를 일단은 기본 작업 빼기 1시트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문제 1번에 1번 문제거든요. 야는 여러분들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필터 기능이거든요. 또 문제 잠시 보면 판매 구분이 2월로 시작이 조건 이르고요. 고니까 엔드 관계입니다. 슬래시 하시고 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품목이 스커트 또는 바지까지 줄을 쫙 긋고 이기 조건 2, 조건 3이 어떻게 연결됐냐면 또는 야가 또 5월 관계가 돼요. 5월 끊어버리십시오. 큰 조건 A, 큰 조건 B라고 보면 돼요. 크게 보면. 근데 마지막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판매 금액과 같지 않다가 조건 4. 그 조건 4를 조건 C라고 보면 되죠. 컨트를 먼저 보시면 조건 A와 조건 B와 조건 C의 연결고리는 다 이고 관계죠. 크게 보면 AND 관계, 크게 봐야 돼요. 이 문제는요. 그러면 조건을 제가 넣을 거고, 콤마, 조건 2와 조건 3은 OR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조건 2, 콤마, 조건 3이로. 그 다음에 콤마, 조건 4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큰 조건 1, 큰 조건 B, 큰 조건 C는 크게 보면 AND지만 조건 B 안에서는 OR로 한 가지라도 true가 나온다면 야가 전체가 true가 되는 관계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함수를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함수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함수를 여기까지 뭐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일단 레프트 함수가 왜 나왔냐면 시작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레프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끝나는 하면 라이트가 나오겠죠. 레프트는 공식이 셀6만 숫자거든요. 얘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하는 숫자. 그냥 시작 값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니까. 자, 그다음 여러분들 or and or 함수 다 아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함수로 대입을 한다면 이제 글자로 먼저 찍어드리면요. 면에서 and가 들어가고 조건 1은 판매 구분 주소 지표 나중에 그다음에 이게 앞에 레프트를 쓰고 해야 되죠. 그죠? 레프트 그냥 찍으면 안 되겠죠. 레프트 쓰고 왜냐하면 두 글자만 추출해야 되거든요. LE 그 판매 구분 셀 주소에서 여러분들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하면 됩니다. 콤마 2외 비교값이 두 글자니까 이꼴 2월 조건이 끝났고요. 조건은 OR로 연결된 거죠. 갈로 열고 품목이 서포트냐 그럼 품목 셀 주시고 이게 두 번째 거에 서포트 오타나면 안 됩니다. 잠깐만 야를 복사해 쓰는 것도 빨라요 나중에 하시죠. 품목이 두 번째는 바지냐 그 말이죠. 바지 갈로상 여기까지 가보면 OR에서 조건 2와 조건 3이 OR로 묶여진 거고요. 마지막 품목 그 다음에 조건 4는 주소 판매 단가 주소 찍고 곱하기 별표 놓고요. 판매 수량 주소 찍고 여기 판매 금액과 같지 않다 판매 금액 야 물론 셀 주소가 찍힌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안 적어드려도 셀 주소랑 아셔야 돼요 여기 답이죠 어려운 함수는 없다는 소리죠 이 고급 필터는 이급 함수가 많이 나오고 이거 한 개 없잖아요 그죠? 아니, 이런 구조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 구조다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나중에 식으로 놓고 결과는 보여드리면 되고, 답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니까. 어떤 형태가 비슷한 게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요?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서 쓰는 거고, 어디에 B30부터 B31에 조건을 먼저 놓고 가야 되죠. 그럼 B30셀은 여러분들 임의의 이름 조건이라고 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자, 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굵게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게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B31셀에 가셔가지고 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오늘 엔드 갈로 열고 자 레프트 L2만 쳐도 나오죠. 레프트 더블 클릭. 올라가서 여러분들 판매 구분 주소에서 이 주소에서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소 찍었다면 콤마 2죠. 왼쪽에서 두 개. 갈로 닫고 이꼴 2월이냐 그 말이죠. 2월. 콤마. 조건 2와 조건 3 5월이죠. 5월. 갈로 열고. 자, 조건 2는 품목 주소 찍고 찍을 때는 절대 필름명 찍으면 안 돼요. 데이터 처음 주소 찍어야 됩니다. 자, 품목이 주소가 어떤 주소냐? 여러분 지상이죠. 이꼴 여러분들 스커트. 그냥 스커트라 치면 되죠. 스커트. 콤마. 조건이고요. 조건 3은 복사해서도 되고 또 찍어도 되고요. 이거 내가 복사하겠습니다. 두 번, 조건 3은 바지냐? 조건 3이 끝났습니다. 갈로 콤마. 이제 마지막 조건 4가 남았죠. 자, 판매 단가 찍고 곱하기 별표. 판매 수량 찍고 그다음 같지 않다 넣고 판매 금액 찍으면 되겠죠. 거기 이제 곱하기만 잘 넣으면 되겠습니다. 넣고 이게 같지 않다는 연산자고. 그러면 조건사가 다 끝났어요. 갈로 닫고 엔터 하면 펄스가 나오죠. 그럼 펄스 이 행은 추출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럼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식은 요거거든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저 식을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자 보시고 혹시나 잘못됐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자 식을 다 넣었다면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보고 눌러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조건 범위는 이 책은 뭐 먼저 지정되어 있네요. 그래도 목록 범위를 한번 클릭해서 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이 범위 두 개를 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원래 잡아줘야 되는데 잡혀 있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뭐만 찍으면 되냐면 B33 주소만 찍으면 돼요. 복사 위치에서 찍어야 됩니다. 확인. 그럼 결과적으로 34명부터 38명까지 나와 있으면 잘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작업 1 그대로인데요.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올려놓을 테니까. 자, 조건부 서식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제 왜 이것을 제가 정했냐면 일금 함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보면 행번호가 홀수인 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조건은 행번호가 홀수인지를 검사하겠다 이거죠. 근데 함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함수는 처음이라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행전체적, 전체는 행전체죠. 그럼 행전체란 말이 일단 두 번째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래 방향으로 서식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왜 중요하느냐? 행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열 전체면 열 보정해줘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이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열 전체는 또 행보정에 대한 분들 많습니다.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보전 F 쌓기 두 번.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밑에 함수를 좀 설명드리면 함수는 여러분 다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거 함수를 항상 미리 한번 보고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면에서 우리 로우 함수도 이거 함수거든요. 로우는 어떤 함수냐면 인수가 없이 들어가면 셀 포인트에 대한 셀 포인트에 대한 행번호를 관한 함수. 그 다음에 주소를 찍으면 또 달라지죠. 자, 여러분들 셀 주소가 들어가면 셀 포인트가 현재 셀 포인트거든요. 주소 들어가면 셀 주소에 대한 행번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을 제가 동영상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저처럼 따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만 들으면 떡이 나옵니다. 눈으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필요 없습니다. 해봐야 돼. 로우, 발로 열고 닫고. 엔터 치면 현셀 포인트가 저 어디서 했냐면 이미 셀에 있는데 D51에서 했지 않습니까? 요 행번호 51에. 요것도 50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다 이해돼요. 눈으로 보면 MI 거의 뭐 MI 공대들이죠. 그죠? 근데 실전은 틀려요. 이 컴퓨터입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소를 찍어볼게요. C49를 찍어봤어요. 그럼 현재 세일즈의 행번호가 몇 번입니까? 49가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명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그다음 여러분들 이조 함수를 보면 요거하고 맞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막혀버리면 지체해 될 수가 없죠. 이조어드가 설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어드는 여러분들 셀 주소인데 이 인수라거든요. 셀 주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럼 인수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드란 영어는 홀수거든요. 홀수. 그럼 여러분들 야는 하기 전에 IS를 시작하는 함수는 읽어 함수인데요. 야는 시작하는 함수는 제가 어저께 그 PDF 파일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런 보셔야 돼요. 야는 정보 함수입니다. 그러면 오드는 홀수라는 뜻이거든요. 야는 참고로 중요한 게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논리적 검사가 끝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쓰면 함수의 결과값하고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넣거든요. 논리적 비교하기 위해서. 야는 이 자체로 비교해요. 그러면 인수가 홀수면 인수값이 홀수이면 true가 나오는 거예요. 홀수이면 true가 나오고요. 그게 아니면 그 외에는 뭐 홀수가 아니라면 그만입니다. 펄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 2, 3, 4라 해볼게요. 그럼 이 숫자가 홀짝수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주소로 어떤 함수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인수는 주소 들어갈 수 있지만은 함수의 결과값이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소 한번 찍어볼게요. 이 아가 홀수인지 검사하는 거. 그러면 홀수면 true. 홀수가 아니면 false. 이게 나옵니다. 이 자체로 중요한 것은 이 안은 이 자체로 논리적 검사가 끝난다는 게 중요해요. 요게 또 쓸데없이 막 적는 분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인수로 뭐 넣겠어요? 로. 그러면 현재 셀 포인트에 대한 행번호를 구해서 그 행번호가 뭐인지를 검사하는 겁니까? 홀수인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즈오드가 먼저죠. 갈로 열고 로우를 쓰는데 바로 W 열보다 어차피 왜 주소 안 찍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요. 주소를 찍을 수도 있지만은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
계속 할 거지만 기본 작업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거는 아니고, 요 문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 주소를 찍은 다음에 F4키 두 번이고요. 우리가 로우 할 때 인수가 없이는 거는 이렇게 잡으면 야가 스타트가 뭘로 인식하나요? 2, 3 인식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인수를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저 넣고 싶은데요. 넣고 싶으면 여러분들 사명에 어떤 주소를 찍어도 이건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행본으로 관함수기 때문에. 그죠? 이걸 찍든 관계없어요. 그 대신 주소를 찍는다면 행부분은 고정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범위를 잡고 범위가 지금 B3부터 J28 아닙니까? 잡아볼까요? 조건부 서식 보험템에 가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오늘 조건부 서식 배웠잖아요. 경로 여기로 가셔가지고 항상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항상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수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연하시고 ISODD 이조드 발로 열고 자 로우 쓰시고 인수 없이 써도 돼요. 발로 열고 닫고 발로 닫고 이 끝이 그럼 이조드 써가지고 이걸 안 푸시죠. 이게 수식입니다. 나는 주소 찍고 싶은데요 하는 분들은 이 주소를 찍고 싶다면 주소를 찍되 행고정은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뭐 넣을 거냐면 여러분들 글꼴은 굵게죠.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은 빨강. 그 다음에 배경색은 여기 없습니다. 채우기 될까요? 그리고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1, 2점 때문에 커말 1급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노랑은 다행히도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되는데 만약 연한 녹색 나오면 고르기가 좀 힘듭니다.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무늬색 자동 눌리가지고 이 무늬색 요 배치하고 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야는 눌리지는 말고 왜 무늬색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 이름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난 연한 녹색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요거 눌려가지고 눌리지 말고 이게 노란 녹색 갖다 올리면 연한 녹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위치만 확인하고 이걸 누르는 거죠. 그렇게 가야 돼. 색깔을 잘 모를 때는. 예, 지금은 노랑 정도는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노랑. 왜 배경색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 말이거든요. 확인 눌리면 보세요. 여러분들 샵은 좁아서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홀수 행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 홀수 행 들어가면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정답이지. 그럼 10으로는 이거죠. 이게 수식이에요. 이게 수식이죠. 주식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 이조어드가 있다면 참조로 비교 한번 드리고요. 반대함수 여러분들 위즈 여러분들 even 함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하면 이거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냥 인수인데 반대로 하는 even은 0에서 짝수입니다. EVEN이죠. even 제가 철저합니다. even 함수는 여러분들 인수값이 반대입니다. 이것도 같이 배워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 공부할 때는 반대 함수도 같이 배워보면 여러분들 두 개를 알 수 있죠. 인수값이 짝수이면 true고 그게 아니면 false. 아까 조금 전에 잠시 연습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정답이고요. 아까 1, 2, 3, 4 다시 한번 써볼까요? 반대로 해볼까요? 그럼 면에서 여러분들 IS 2분이죠. 2분. 자, 그리고 홀수면 펄스. 반대로 짝수일 때는 true가 나오는 수죠. 그죠? 그래서 이조 대 반대는 이조 2분이다. 같이 외워놓으시면 이제 1타 P 그만이죠. 그렇게. 로의 반감세도 아셔야 됩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컬럼 함수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컬럼도 마찬가지. 인수가 없을 때는 똑같습니다. 요거와 똑같거든요. 요 그대로 복사.
현재 셀폰에 대한 열번호. A가 무조건 1입니다. 엑셀에서. 그리고 야가 컬럼에서 셀 주소가 들어가면 이제 셀 주소에 대한 열번호가 나오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가요. 제가 진도만 뺀다면 적을 리가 없죠. 그렇게 수업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 좀 걸리더라도. 자, 볼까요? 클럽은 인수 없이 제가 여기다 뒀어요. 그러면 요즘 이제 제가 셀프 때가 C62에 이걸 타이핑 있거든요. 그럼 C가 1, 2, 3. A가 1이거든요. 3이요. 10번호니까. 그 다음 야를 제가 주소를 만약에 D60을 찍는다면 D는 1, 2, 3, 4, 네 번째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이제 같이 외우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 개를 안 거죠. 로우 알았으니까 컬럼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가지 함수를 외워보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기출보다 보면 이 함수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해는 공식은 이해되는 거지. 그죠? 어떻게 쓰는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오시면 여러분들 오늘 3번까지 갈렸더만은 3번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 오시면 막바로 분석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함수는 제가 마지막에 할까요? 함수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